여기서 이제 OET 공부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금요일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뭐 영어 공부라고 해도요, 뭐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시험 공부도 있고, 아니면 정말 스피킹이나 뭐 리스닝 같은 제너럴 잉글리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걸 먼저 다뤄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제 채널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께는 역시나 OET 시험을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OET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시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이제 IELTS 하면 이제 뭐 성적표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제가 옛날 서류를 찾았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창 뉴질랜드랑 영국 간호사 준비할 때 그 필요했던 서류들 다 이렇게 모아놓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 보면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지금도 참 눈물 나네요. 정말 이게 생각보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진짜 많은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나요?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여권, 공증 여권, 뭐 이게 빠꾸 먹어서 실제로 공증회사에서 공증받은 서류도 있고요. 뭐 뉴질랜드 간호사 준비하면서 헬스 스크리닝 받았던 것들, 이런 뭉탱이 서류들, 뭐 엑스레이 찍은 거, 뭐 수선생님한테 받았던 뭐 추천서나 또 막 경력증명서, 헬스 스크리닝 받은 거, 뭐 면역 검사 하는 거, 뭐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그 서류 준비할 때도 각자 나라에 맞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서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요, 이겁니다. OET와 IELTS. 그래서 일단 IELTS 간단하게 이게 제가 어쩌다가 OET를 보게 됐었냐면요. 지금은 이 성적표 하나만 갖고 있는데 2018년도 1월에 봤던 시험이네요. 그래서 이거 성적표를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 성적입니다. 네, 오버를 7.5까지 받았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고 3달 만에 받은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라이팅만 7 넘기면 끝나네, 시험 다 끝났다 라는 정말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3번을 연달아서 예약을 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마의 7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준비를 했다가 결국은 거의 IELTS만 6개월 넘게 준비했었고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IELTS 라이팅은요, 저는 특히나 이과생이기도 하고 또 유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영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뭐 단기간에 5개월, 6개월 내로 라이팅 7을 받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진짜 몸소 체험하고 OET로 전향을 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좀 공부하셨다가 OET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T도 그렇게 제가 쉽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3번을 봤습니다. 네, 한 시험에 이치 B를 다 받기 위해서 3번을 봐야 했는데요. 시험 쉽다면서 무슨 3번이나 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OET가 어떤 시험인지 각 과목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OET 공부할 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총 3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OET가 어떤 건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OET는 Occupational English Te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직업 전문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그런 의료 직종 근무자들의 직업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리스닝이나 리딩은 이런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라이팅이랑 스피킹은요, 직종에 따라 다른 문제가 나와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맨 처음 보실 거는 당연히 우리 수능 공부할 때나 IELTS 공부할 때도 맨 먼저 1교시는 리스닝이었죠. 그래서 OET도 마찬가지로 리스닝부터 시작하는데요. OET 리스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42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500점 만점에서 35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0문제 이상을 맞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물론 IELTS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각 시험마다 난이도와 그리고 그 응시자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점수를 나눠주니까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리스닝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망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리스닝을 어렵게 들으셨을 테니까 리딩, 라이팅 앞으로 남은 시험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리스닝의 첫 번째 유형 A 유형은요, 환자와 의료진 간의 대화를 듣습니다. 환자가 어떤 질환이나 문제로 인해서 의료진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는 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 듣는 것과 동시에 빈칸을 채워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IELTS 파트 4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OET 샘플 문제를 많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ELTS 파트 4를 풀어보시면 좀 더 유형에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유형은요,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 맞는 답을 골라주는 삼지선다 문제예요. 의료진 대화이기 때문에요, 실제 간호사 인계 이야기나 아니면 의사가 간호사한테 해주는 그런 오더 이야기들, 그런 게 리스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들으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임상으로 나가면 저런 대화를 나누겠지라는 그런 약간 되게 기분 좋게 재밌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 유형 중에 저는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유형 6문제는 다 맞는다라는 각오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요, 그 뒤에 오는 파트 C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트 C는요, 긴 연설을 듣고 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삼지선다로 객관식 풀어주면 되시는데요. 물론 삼지선다기 때문에 찍으면 확률로 3분의 1로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일단은 푸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른 IELTS나 영어 시험에 비해서는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그 보기도 굉장히 길고 또 패러프레이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요, 제가 이제 리스닝을 듣고 오답풀이를 하면서 스크립트를 읽었는데도 그 스크립트랑 이 보기가 왜 답이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 유형이랑 B 유형에서 최대한 많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OET 공부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스트럭션 안 읽고 문제만 풀고 마킹한다? 절대 안 됩니다. OET 샘플 문제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요, 답안지 맨 하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OET는요, 답안지와 시험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시험지 자체에 답안을 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 시험지를 읽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마킹으로 해서는 컴퓨터가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호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해 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게 마킹을 칠하는 건 줄 모르고 옆에 답으로만 A, B, C 이렇게 적었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을 걷기 직전에 그거를 알게 돼서 마킹을 할 수 없겠냐라고 물어봤지만 결국은 그게 거절당했던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인스트럭션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마킹을 하는지 이런 거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을 가셔야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 안 겪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딩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리딩 파트는 총 60분입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이 있는데요. A 유형을 15분 동안 제한 시간을 줘서 풀고요.
그게 다 끝나면 더 이상 A 유형 시험지는 보지 못하시고 그 뒤로 B 유형과 C 유형을 45분 동안 풀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유형 시험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 A 유형을 열게 되면은 부정행위가 되니까요. 이 시간 안배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A 유형에서는요, 총 4가지 사설이 나오고 20문제가 나옵니다. 이 20문제를 15분 내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B 유형, C 유형으로 넘어가는데요. B 유형 문제는요, 비교적 짧은 사설을 읽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에요, 꼭 문제를 끝까지 다 읽으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볼 때나 다른 영어 시험에서 썼던 서론과 결론만 읽고 답을 유추하는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C 유형은요, 이제 비교적 긴 사설을 읽고요. 이와 관련된 총 8개의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사지선다고요. IELTS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쉽고 또 TFNG 같은 좀 복잡한 형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만 공부하셔도 금방 성적이 나올 파트입니다. 세 번째로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은요, 이제 간호사로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그 간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한 환자의 케이스 노트를 읽고요. 그리고 주어진 대상에게 레퍼럴을 쓰는 그런 인계 편지를 쓰는 형식인데요. 처음 5분 동안은 이제 케이스 노트를 읽고 이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필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40분 동안 레퍼럴 형식의 편지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OET 공부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OET 라이팅 첨삭을 받을 곳이 없어서 IELTS 전문 선생님한테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인데요. 제가 첫 시험에 스피킹이 B를 넘지 못해서 두 번째 시험에 모두 B를 넘겨야지 라는 생각에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했고요. 또 이미 라이팅은 B 이상의 점수였지만 혹시나 몰라서 첨삭을 IELTS 선생님한테 받았었거든요. 그 결과 거의 60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IELTS 전문 선생님은요, 그런 첨삭을 할 때 문법적이고 또 이런 설명문에 대한 그러한 지식에는 굉장히 빠삭하지만요. 그렇지만 OET 같은 경우는요, 이런 문법 시험이나 설득문, 설명문을 쓰는 학문적 시험이 아니라요. 간호사로서 실무 이행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라이팅을 쓸 때 간호 우선순위에 맞게 써야 합니다. 저 이거 첨삭 받으면서 정말 인상적인 첨삭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요. 그 케이스 노트의 환자는요, 2005년도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2007년도에 당뇨를 진단받았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그대로 적었는데요. 그거를 IELTS 선생님이 어떻게 첨삭을 해주셨냐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았다 라는 식으로 적어라 라고 피드백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히스토리 테이킹 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빼고는 그래도 엔간하면 피드백 받는 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는 처참했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준비를 했을 때 점수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나 첨삭을 굳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OET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 첨삭 사이트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E2 잉글리시 첨삭 사이트인데 차라리 거기서 받으시는 게 OET의 채점 기준에 가장 부합한 그런 첨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인데요. 이렇게 리스닝, 리딩, 라이팅을 이렇게 쭈르륵 연달아서 시험을 다 보고 나서요. 그 이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 시간에 맞춰서 스피킹 장소에 가면은 롤플레잉 대상자, 즉 인터로큐터가 앉아 있을 거고요. 그분이 2개의 롤플레잉 카드를 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롤플레잉 카드부터 받으실 텐데요. 그거를 3분 동안 읽을 시간을 줄 거예요. 롤플레잉 카드를 읽는 3분 동안은요.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런 단어나 조금 아리까리한 내용들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줄 테니까요. 그렇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질문할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5분 동안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로큐터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롤플레잉을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2번의 롤플레잉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것은 모두 녹음이 되고 그 녹음 파일은 또 다른 이그제미너 2명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절대 OET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IELTS로 스피킹 7 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가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응시자로서 그 자리에서 롤플레잉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명의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롤플레잉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모습 그리고 환자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큰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OET를 잘 아는 경험자와 함께 프랙티스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번 영상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이 칩B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제 노하우를 포함한 다양한 팁을 가지고 하나하나 과목당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주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댓글을 더 달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